14개 언어로 215개국에 생중계되는 지상 최고의 농구축제. TV 중계는 3일. 하지만 세계 각국 1,800여 개 매체가 취재 경쟁을 펼치고 약 10만여 명이 방문해 무려 1억 불의 수익을 올리는 별들의 전쟁, NBA 올스타전. 가장 뜨겁고도 황홀했던 올랜도 3일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12 NBA 올스타전 첫째 날, 팬들의 관심은 라이징 스타 게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8, 90년대 NBA를 주름잡았던 샤킬 오닐과 찰스 바클리가 단장을 맡아 선수들을 직접 선발해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올스타전 단골 손님으로 언제나 색다른 재미를 줬던 샤킬 오닐.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경기 중에 태연하게 전화를 했고 농구화에 바퀴를 달고 나타나는가 하면 육중한 몸으로 날렵한 춤까지 추며 올스타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일, 2년차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펼쳐졌던 라이징 스타 게임에선 찰스 바클리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환상적인 덩크슛으로 가장 멋진 장면을 만들어낸 존 월. 그리고 무서운 신인 카이리 어빙은 8개의 3점 슛을 던져 모두 성공시키는 등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쳐 MVP 영예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NBA 올스타전을 치른 올랜도는 경기장 안팎 풍경 모두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그야말로 올스타와 팬들이 농구공 하나로 통하는 꿈의 광장이었습니다. 보통의 그 올스타전 TV로만 보던 3일간 행사가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월드컵을 치르듯이 아니면 혹은 그 뭐 육상대회를 치르듯이 올랜도 시에 한 거대한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코트 밖에 올랜도 시에 입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곳은 NBA 올스타전이 치러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팬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또 NBA 스타들을 위해서 열리는 파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 농구 축제가 열린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볼거리가 가장 많았던 둘째 날. 먼저 3명이 한 팀을 이뤄 슈팅 대결을 펼치는 슈팅 스타 게임. 그중에 백미는 단연 하프라인 슛이었는데요. 뉴욕 닉스가 6개의 슛을 가장 빨리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역 최고 가드들의 다양한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스케일 챌린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죠. 먼저 보스턴의 라존 론도가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원바운드 패스가 계속 성공할 듯 말 듯 실패의 연속. 마침내 성공했지만 시간을 너무 끌었나 봅니다. 뉴비의 토니 파커는 단 2번 만에 패스를 성공. 출발이 좋았는데요. 뒤이어 슛까지 정확하게 넣고 멋진 드리블에 레이업 슛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32초 8을 기록했죠. 마지막 도전자는 뉴저지의 데런 윌리엄스. 첫 관문은 가볍게 한 번에 성공. 그런데 마음이 급했을까요? 좀처럼 슛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천하의 데런 윌리엄스가 자유투 거리의 슛을 계속 놓치는 바람에 우승은 토니 파커가 차지했네요. 이어진 이벤트는 3점 슛 컨테스트. 3점 슛 하면 보통 키가 작은 선수들이 잘 넣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리바운드 머신인 파워포드 케빈 러브가 출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전에도 전설적인 장신 포드가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었죠. 레리 버드는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3점 슛 대결은 두 슈퍼스타의 결승전으로 압축됐는데요. 지난 시즌 리바운드의 왕이자 2m8의 장신 케빈 러브의 기록은 17점. 여기에 맞서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른 케빈 듀란트가 도전했지만 케빈 러브를 뛰어넘진 못했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팬들이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는 역시나 슬램덩크 컨테스트. NBA 팬들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올스타전 역대 최고의 슬램덩크의 주인공을 뽑아봤습니다.
NBA 팬들이 꼽은 주인공 10위 안드레 이과달라. 백보드 뒤에서 띄워진 공을 받고 가볍게 백덩크.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인데요. 앨런 아이버슨과의 호흡이 환상적이네요. 6m 거리를 뛰어올라 호쾌하게 꽂아놓는 자유투 라인 덩크. 그 원조가 바로 줄리어스 어빙이었다는군요. NBA 최초의 도전은 또 있습니다. 블레이크 그리핀이 자동차 위로 날아올랐는데요. 이 순간 덩크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였다는군요. 역대 최고의 덩크슈터 7위는 키가 175cm밖에 안 되는 네이트 로빈슨. 사람을 뛰어넘은 시도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서 있던 사람이 바로 1986년 우승자 스퍼드 웹이었다는 사실. 2007년에는 로빈슨이 그 대상이 됐는데요. 슬램덩크보다 더 어려운 일 같아 보이는군요. 슬램덩크 하면 떠오르는 도미닉 윌킨스. 마이클 조던과 전설적인 덩크 경쟁을 펼쳤던 선수로 유명한데요. 그거 보여준 최초의 윈드밀 덩크는 힘과 탄력, 예술성까지 완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5위는 스퍼드 웹이 차지했는데요. 170cm의 단신이었지만 엄청난 점프력을 과시하며 멋지게 덩크 성공. 어떻게 저런 덩크가 가능한 건지 봐도 또 놀랐군요. 제이슨 리처드스는 4위에 올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바운드 시킨 공을 받고 공중에서 다리 밑으로 올려 뺀 뒤 바로 슛! 이게 바로 비트윈 더 렉 덩크. 정말 멋지네요. 2m 13의 드와이트 하워드. 기억하시죠? 엄청난 키에 슈퍼맨 복장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그때 정말 슈퍼맨처럼 날아올라 공을 사정없이 내리꽂는데요. 힘과 탄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NBA 신화 마이클 조던. 에어워크 덩크 앞에 팬들은 감탄을 넘어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의 자유투 라인 에어 덩크 또한 최고의 명품 슛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1위는 2년 만에 슬램덩크 컨테스트를 부활시킨 주인공 빈스 카터입니다.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덩크슛. 정말 대단하죠?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초로 사람이 넘겨준 공으로 비트윈 더 렉 덩크까지 성공. 스스로 덩크의 끝을 선언했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술적이고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덩크를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후배들은 뭘 해도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덩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어떤 멋진 슬램 덩크들이 펼쳐질까요? 체이스 버딩거는 추억의 슬램 덩크 컨테스트를 연출했는데요. 1992년 당시 눈을 가리고 덩크를 시도했던 셰드릭 셰발로스. 체이스 버딩거가 셰발로스의 덩크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추억과 전설을 되살리는 올스타전.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한 덩크슛 컨테스트. 오토바이를 뛰어넘으며 윈드밀 덩크를 선보인 데릭 윌리엄스는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온 공을 덩크슛으로 연결시켜 박수를 받았습니다. 깜깜해진 경기장 속 혼자만 빛나는 야광맨 폴 조지의 360도 덩크슛도 화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짝였던 아이디어는 제레미 에반스의 덩크였습니다. 팀 동료 고든 헤이워드를 뛰어넘는 동시에 그가 띄워준 2개의 공을 연달아 덩크로 연결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는군요.
또 다음날 저희가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시내에서 만난 NBA 팬들 같은 경우 현지 팬들조차도 이 우승자인 제레미 에반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획 자체에서 약간 의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심사위원이 없었다면은 이 출전자들을 좀 더 네임밸류를 높이는 편이 낫지 않았나 싶고요. NBA 올스타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본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별들의 향연답게 초반부터 화려한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덩크슛 컨테스트를 다시 보는 듯한 덩크슛 묘기가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약속이나 한 듯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멋진 장면들을 연출하는 올스타들. 하지만 승부는 싱겁게 진행됐죠. 줄곧 끌려다닌 동부 올스타. 4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17점 차로 리드를 당하며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3분 전까지만 해도 올랜도 관중들이 다 나가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취재석에서 이 기자석까지가 인터뷰실까지가 멀기 때문에 빨리 짐을 싸서 나가자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약 3분을 남겨두고 6점 차로 서부 올스타가 승기를 잡은 상황.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치열해집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3점 슛으로 3점 차까지 좁히는 동부 올스타. 러셀 웨스트브룩은 덩크로 점수를 다시 벌려놓는데요. 이에 드와이트 하워드가 덩크로 응수하며 쫓아갑니다. 서부 올스타의 공격 순간 데런 윌리엄스의 가로채기로 점수는 이제 단 1점 차. 동부는 결정적인 역전 기회를 맞는데요. 그만 드웨인 웨이드가 패스를 받지 못하고 말았네요. 그 사이 서부는 블레이크 그리핀의 팔로우업 덩크로 다시 3점 차로 달아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12초. 데런 윌리엄스가 3점 슛을 시도하지만 실패. 공격 기회를 다시 잡았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패스 미스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비록 역전 드라마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올스타전다운 쇼다운을 완성시킨 선수들. MVP는 36점을 올린 케빈 듀란트가 차지했습니다. NBA 같은 경우는 이 올스타전의 컨셉을 1년 전에 정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전에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자고 딱딱 플랜을 짜가지고 당일날 완벽한 리허설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현이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KBL 같은 경우는 불과 2-3달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뚝딱뚝딱 만들어가고 대부분이 다 이벤트 팀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이번에 올스타전은 1992년 매직 존슨이 극적으로 컴백해서 MVP를 수상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1쿼터 끝나고 매직 존슨을 불러가지고 다 같이 기립박수를 하고 환호하는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고 팬들에게 추억을 되살리게 하고 또 그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 반면에 KBL 같은 경우는 해야지 하니까 이상민 불러오고 그렇게 즉흥적인 행사가 많았단 말이죠. 사실 이상민 선수도 당일날 한국에서 와가지고 레전드 3on3 대회가 열리는 걸 알았다고 할 정도로 코비 브라이언트는 경기하다가 코 골절이 냈거든요. 또 그 외적으로 사진을 살펴보시면은 정말로 몸싸움이 치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붙잡고 늘어지고 그런 문화가 강한 데 비해서 KBL 같은 경우는 그냥 넉넉히 3점 슛이나 던지고 어쩌다 덩크 한번 하고 몸을 사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리그 간의 올스타전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구팬 모두가 마음껏 즐기는 축제의 장. 그곳엔 팬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선수들이 있었고 NBA의 역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올스타와 팬이 모두가 빛났던 올랜도의 3일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끝이 났습니다.